안녕하세요, YC 리뷰입니다. 오늘은 국내 제품인 가성비 태블릿을 한번 리뷰해 보려 하는데요. 사실 출시한 지도 좀 됐고 많은 분들이 아시죠? 삼성 갤럭시 탭 A7 2020입니다. 사실 삼성 제품을 가성비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국내에 출시한 제품은 64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33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지만 직구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직구는 32기가 모델이 있기 때문에 2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불프 때나 가끔 세일을 이용할 때면 150불이나 170불 정도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40와 직구로 구매 시에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죠. 플래그십 S 모델들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디스플레이와 성능이지만 나름 기본 기능 괜찮은 보급형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0.4인치 TFT 패널을 사용하고 2000x1200 해상도와 화면 비율은 5:3입니다. 베젤은 상하 좌우 동일하고요. 베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비율이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몰레드 패널은 아니기 때문에 S 시리즈처럼 좀 쨍한 느낌은 없지만 버니는 없어서 좋습니다. 카메라는 보통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A7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옆에는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전면 50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고요. 급할 때야 좀 찍겠지만 카메라 용도보다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화상 회의나 수업 등에 사용되기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카메라가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세로보다는 가로로 눕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조도 센서를 통한 자동 밝기 조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2개씩 스피커가 있습니다. 쿼드 스피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A7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요. 스피커 성능이 보급형 치고는 괜찮은 편인데요. 중국산 태블릿에서 많이 아쉬웠던 점이 스피커였는데 스피커는 A7이 확실히 더 괜찮았습니다. 볼륨도 크고 스테레오 느낌도 괜찮았습니다. Isn't something one considers when balancing the universe. But this does put a smile on my face. 하단에는 타입C 충전 단자와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뒷면에는 후면 카메라가 있고 아주 약간 카툭티입니다. 뒷판 바디는 전반적으로 메탈로 되어 있고 전체가 풀바디가 아니라 이쪽 버튼부 쪽에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블루투스 5.0에 3기가 램에 64기가 스토리지고 추가 확장 같은 경우는 1테라까지 가능합니다. AP는 스냅드래곤 661을 사용하고 긱벤치 5 수치입니다. 사용을 해보면서 동영상 감상이나 웹서핑 시에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웹서핑 때도 버벅임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 내용도 빠르게 뜨는 편입니다. 10.4인치의 디스플레이로 웹서핑 및 웹툰을 볼 때 화면이 커서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게임이나 설정 화면 이동, 앱 간의 전환 같은 부분에서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버벅이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불편해서 못 쓰겠다 정도는 아닌데 아이플레이 40에서 빠릿한 그 맛을 봐서 그런진 몰라도 사용하다 보면은 온전히 좀 빠릿한 그런 성능은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램의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원 UI가 램을 상당수 좀 잡아먹다 보니 그 영향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0을 사용하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사용 가능한 화면 분할 역시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웹서핑을 할 때도 서로 버벅이거나 하는 거 없이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GPS를 탑재해서 지도나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와이파이지만 LTE 모델이 따로 있고 통신사를 통해서 보통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LTE 모델 사용 시 내비게이션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7040mAh로 최적화가 괜찮은 편인데요. 동영상 재생으로만 대략 10시간 정도 가까이 사용을 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같은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고속 충전이 상당히 좀 필요하죠.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태블릿의 용도는 영상 머신으로서 가장 크지만 요즘엔 비대면 업무 및 수업이 많다 보니 노트북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필기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A7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S펜 지원을 하지 않고요. 펜 사용이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A7과 비슷한 스펙과 디스플레이도 좋은 S6 라이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웨이브, 넷플릭스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만 디스플레이 품질이 그닥 썩 좋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푸르딩딩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옆에 iPlay 40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그런 푸른기가 더 도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감상 시에도 약간의 좀 채도 표현이 iPlay 40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유튜브나 웬만한 플랫폼에서는 FHD로 다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넷플릭스를 FHD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iPlay나 테클라스트를 리뷰했을 때 넷플릭스 SD 화질도 생각보다 그냥 괜찮구나 싶었고 iPlay는 화면도 밝고 디스플레이 품질이 더 좋아서 좀 볼만하다 싶었는데 넷플릭스를 FHD로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게 확 체감이 좀 됐습니다. 앞으로 SD 화질은 볼만하다는 얘기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 플레이가 안 되진 않지만 조금 옵션을 타협해야 하고요. 끊김도 조금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했었던 테클라스트 M40나 iPlay 40 같은 제품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AP 성능 차이는 게임에서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A7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A7 2020은 국내 정발 가격이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질 수 있는데 직구나 혹은 핫딜로 20만원대 초반 혹은 그 이하라 한다면 확실히 가성비 태블릿 계열에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동영상 머신으로 전반적으로 FHD를 다 지원하고 특히 넷플릭스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게임으로 사용되기에는 옵션 타협이 좀 있어야 하고 요즘 소개드렸던 중국산 태블릿에 비해 조금 성능은 딸립니다. 그리고 쿼드 스피커와 배터리 최적화 및 고속 충전이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고 직구 제품 역시 삼성에서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산 태블릿의 AS 문제나 좀 영 냉키지 않으신다면 갤럭시 탭 A7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왕이면 한 단계 올려서 S6 라이트 아니야 이거 살 바에는 S7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않으신다면요. 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